자, 147페이지 형식에 의한 분류.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 좀 어려워요. 자, 등기를 분류할 때 등기 분류법에서 맨 처음에 무엇에 따른 분류를 했어요?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사실의 등기하고 이 사실의 등기와 그 다음에 권리의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구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었고 변경, 경정, 그 다음에 말소, 멸실, 회복 이러한 것이 무엇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 지금부터 이제 하는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더라. 부기등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재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개사 교재 1장에 그 형식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정리가 되는데 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는요. 등기법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얘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등기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번 정리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드리면요. 자,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요.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더라.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순번을 쓰는데 그러니까 등기한 순서를 쭉 쓰는데 1, 2, 3, 4, 5, 6, 7로 쓰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그 독립된 번호를. 이 독립된 번호를 이용을 해서 쓰는 것이 바로 보다 주등기. 그러니까 1, 2, 3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슨 등기라 한다? 이걸 주등기라고 하고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거야. 주등기, 앞에 게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슨 등기라 한다? 얘를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요? 그러면 부기등기를 왜 하느냐 도대체.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주등기하고 어떻게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주등기와 똑같은 순위를 갖고자 욕심 부리는 거죠. 주등기와 똑같은 어떤 순위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무엇이란다? 얘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해요? 주등기와 똑같은 동일한 순위를 갖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이 부기등기와 이 부기등기는 요 놈이 먼저 한 거죠. 얘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등기가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얘가 없는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만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등기가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얘도 죽어요. 그걸 누가 말소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말소가 되고요. 이 부기등기는 아무거나 등기관이 자기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무엇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할 수 있더라. 14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부기등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라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그래서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의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더라. 이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은요, 1번의 순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냐? 부기등기 상호간이다 이렇게 나와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먼저 한 놈이 우선이니까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요.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도 가능해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한 여기까지가 주등기하고 부기등기의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기등기는 왜 하느냐?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말소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건 누가 말소시킨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등기로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나와? 이거 기본적인 주등기의 개념하고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고요. 개념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때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등기 자체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주등기로 독립된 번호로 가고 그것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럼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왜냐면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갑구 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에 해야 돼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다는 거니까. 갑구에 첫 번째 올라가는 것이 소유권 무슨 등기다? 첫 번째 올라가는 것이 소유권 보존이에요. 처음으로 올리는 거가 기입 등기고요. 처음으로 올리는데 주등기로 올려야지 부기로 올릴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비교될 것은 없어요. 부기 등기는.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에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다른 권리도 이전할 수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무엇이 가능해요?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져요? 부기등기로 가더라. 자, 을구인데 을구의 첫 번째 올라가는 게 뭘까요? 을구의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요. 을구의 첫 번째 올라가는 것이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전세권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 설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상권 설정 처음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주등기로 가고요. 새롭게 올리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기입등기라고 했잖아. 기입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전세권 무엇을 할 수 있다? 전세권 설치, 전세권자가 A인데 전세권을 B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할 수 있더라. 그럴 땐 어떻게? 그럼 왜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무엇이다? 주등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저당권은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저당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등기로 할 수 없고 부기등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즉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주등기로. 반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처분 제한은 등기할 때, 가압류라든지 가처분할 때는 얘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등기법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단 이것이 여기까지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여기서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약정자 약정 들어가는 거, 특약사항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된다.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149페이지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에 1호부터 9호까지 써 있죠. 1호부터 9호까지 써져 있는데 여기서 9호는 기타니까 볼 필요 없고요. 1호 명의인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1번을 뺀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1번하고 5번을 뺀 1번하고 5번을 뺀 나머지는 이쪽에 있는 내용하고 약정 특약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뭐예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6번, 7번, 8번은 특약자, 약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요 정도만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한 70%는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표는요. 왼쪽에 있는 표는 상단에 있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단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과정이 끝나고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이거 기억나세요? 표시란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표시란에 하는 거죠. 사실의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주등기로만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왼쪽 148페이지에 대표적인 사실의 등기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에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하고 중간에 나오는 멸실 등기. 얘네들은 등기부 어디에다 해요? 표제부에 한단 말이야.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주등기로만.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늘려나가는 그렇게 늘려나가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구별하시고요. 부기등기의 기본 개념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지금 효력에 따른 분류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 등기 개시 유형인데 등기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를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등기 신청해 가지고요. 신청에 있어서 원칙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무엇이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등기 자체를 못한다. 그러니까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등기 개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가 등기부에 올리는데 어떻게 등기부에 올리느냐 그 유형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관공서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올라간더라 이겁니다. 150페이지 보면은 149페이지 1번은 뭐예요? 신청에 의해서 올라가고 2번은 촉탁이고 3번은 직권이고 4번은 명령이더라 이겁니다. 자, 직권등기는 뭐 나중에 어차피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직권등기는 전제 조건으로서 기억만 해놓으세요.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 전제 조건과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직권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떠한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 등기관 이거를 받아서 이제 그걸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등기가 안 되어 있어. 얘가 되어 있어야만 이걸 기록을 해야 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록하려고 보니까 어떤 등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럼 전제 조건으로서 이 등기를 먼저 해놓고 신청을 받은 등기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후속 조치는 뭐냐면 어떠한 등기를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또 후속 조치로서 또 어떤 말소 등기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등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직권 등기는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 많아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후속 조치는 뭐냐면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더라 이겁니다. 설정자는 B고요. 전세권자는 A고 근데 1-1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 채권자 C가 이렇게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주등기고 얘는 왜 부기등기일까요? 이 저당권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이 1번의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은 살 수가 없죠. 왜?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예를 우리가 이제 등기법상 얘가 죽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 C를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관계인.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요 이해관계인에 뭐를 첨부하자?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 그래서 2번 해가지고요. 1번에 전세권이 무엇이 됐다? 말소가 됐다. 1번에 전세권이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여기 이해관계 승낙서가 들어왔으니까 죽은 거거든요. 왜? 승낙서를 첨부해야만 이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승낙서를 첨부했다는 소리는 나도 죽겠다 이거야. 나도. 3번 해가지고요. 1-1에 저당권을 무엇을 해요? 말소를 해요. 누가?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얘는 후속 조치죠. 어떤 후속 조치예요? 1번의 전세권이 말소됨으로써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얘가 말소가 되면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말소를 하는 이게 후속 조치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2장에 1장의 총론 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법원의 명령은 지금 첫 단계니까 이거는 보실 필요 없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의신청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의신청을 공부하다 보면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오로지 딱 몇 개만 존재한다? 4개만 존재해. 4개만. 4개만. 그 4개가 어디 공부할 때 나와요?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때 나오더라. 그럼 결론은
네 개만 나오니까 네 개가 아닌 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봐요. 명령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명령 등기가 법원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그렇고 얘도 다 민법에서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명령자 들어갔지만 이럴 때는 가등기를 단독으로 해요. 이럴 때는 가등기를 단독에 의해서 하고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어떻게 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법원의 명령의 등기가 아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등기에 분류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표로서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능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무엇? 종국 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가등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종국 등기와 가등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그 표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고 이해하셨다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51페이지로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할 사항이 나오죠.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등기할 사항 같은 경우는 1장에서만 딱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놨었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사항이 중요하다 그랬죠. 또 말씀드리지만 기록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써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이겁니다.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 등기사항을 다시 몇 개로 봐요? 두 개로 보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다? 법적 권리 관계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등기할 사항의 의라고 나와 있죠. 등기할 사항의 의. 등기사항이란 부동산 등기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물건에 관한 득실 변경이 등기사항이 되지만 표시사항도 물건의 현황을 제대로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물건이 아니어도 실체법상에서 등기 능력을 인정하여 등기사항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임차환매권이고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등기사항도 인정이 되는데 거래가액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책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그라미 두 개를 딱 표시해가지고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는 것이 있고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으로 나눠져.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으로 나눠지는데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다? 민법이에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이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바로 무엇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명문화 시킨 거죠. 등기를 필요로 하는 거. 민법상에서 민법 법조문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거. 즉 180 몇 조예요? 186조.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취득시효.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자주 점유하게 되면 등기하면 무엇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라고 하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요구하는 건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부에 다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이유 불문하고 무엇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187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의 등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인데,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표제부에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의 의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고 권리더라. 권리에는 물권이 있고 뭐도 있어요? 채권도 있죠. 채권도 임차권하고 환매권도 등기사항으로 보더라.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실체법상의 등기사항하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구별해놨는데 지금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추세고요.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림을 보시면 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요 실체법의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상에 뭐뭐뭐뭐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라고 표현하면 다 맞는 겁니다. 무조건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6조와 취득시효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186조와 취득시효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죠? 그럼 187조와 표제부에 하는 사실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이다. 이거 부동산이. 등기 대상의 물건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가지고 토지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 능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법상의 대상은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더라. 토지와 건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사건의 목적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건의 목적이 돼야만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건물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토지에 견고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착되어 있어요.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 소리는 영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쉽게 이동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는 지붕이라는 거하고 벽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요. 151페이지 넘겨서 152페이지로 보시면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의 여부에 판단해 가지고 등기 예규 1086호에 보시면 건축물의 등기 능력에 보면 1번에 뭐가 써요? 중간에 토지하고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지붕 및 주벽을 가져야 된다. 즉 지붕과 벽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지붕은 있는데 벽체가 없는 것 중에 예외적으로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개방형 무엇이다? 개방형 축사더라. 거기에 박스에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이 정도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결과적으로 등기 대상의 물건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물건이냐 아니냐 이거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구별하는 것 정도만 시험에 나온다. 근데 그 구별법은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자 이거죠. 즉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유 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천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천은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천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법이 바뀝니다. 하천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 하천에는 이것만 가능해요. 하천에는 소유권하고 저당권, 저당권 부인 질권, 권리질권만 가능. 이 세 개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하천에는 뭐는 안 될까요? 하천에는 임차권하고 용익물권 임차권은 안 돼요. 요 하천에는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15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하천 나오죠? 하천도 등기 대상인데 등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읽어보시면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안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하천은 뭐만 가능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부 질권인 권리질권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하천에 등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토굴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도로는 가능하죠? 도로는 개인이 또 소유할 수도 있으니까 도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또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춰 이렇게 독립성을 갖췄다 이겁니다. 한동 건물을 구분해놨죠. 이렇게 한동 건물을 구분한. 이것은 어떻게 이제 이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두 가지로 구성을 해야 돼요.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더라.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도라든지 무엇을 의미해요?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나중에 이거는 뭐 민법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지부만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부만을 두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등기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되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안 되고요. 전유 부분은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얘를 전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전유 부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딱 구별을 해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영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구성이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근데 컨테이너는 사실은 이 컨테이너는 동산이에요. 동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대상의 물건은 부동산이에요.
컨테이너는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고요. 영구성이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쉽게 찢어지고 하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안 되지만 이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농업용 고정식,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은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은 대부분 영구성을 갖고 있죠. 굉장히 튼튼하고 등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안 돼요. 견본주택이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얘 영구성이 있어 없어요? 영구성이 없죠. 왜? 분양하고 나면 다 철거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조립식 건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더라 이겁니다.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영구성이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바다에다가 배를 하나 딱 띄워가지고요. 이 선박을 개조를 해가지고 호텔을 만들어요. 이것도 그리고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끔 딱 박아놓습니다. 안반에다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해상의 암초들도 안 돼요. 암초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면 방조제 가능하다 이거. 방조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지 각종 곡물들을 보관하는 사이로 가능하고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비석을 보호하는 비각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방조제는 가능한데 이 방조제에 무엇은 안 된다? 방조제의 부속 시설물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방수문이라든지 배수관문이라든지 양수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보세요. 다시 방조제, 사이로, 비각, 얘네들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으나 영구성이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붕이 없으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지붕이 없으면 또 등기가 안 돼요. 그 지붕이 없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붕이 없는 거, 옥외 수영장, 옥외 풀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옥외 수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어장, 이러한 것들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벽체가 없는 것도 또 안 돼. 벽체가 없는 것은 또 안 되는데, 그 벽체가 없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주유소의 캐노피더라. 주유소 캐노피. 캐노피 뭔지 아시죠? 요렇게, 요게 캐노피잖아요. 이렇게. 지붕 딱 자전거 보관소를 우리가 보통 캐노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유소 나왔으니까 급유 탱크도 안 되더라. 급유 탱크도. 근데 이 급유 탱크하고 비교를 할 것이 유류 저장 탱크예요.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왜 유류 저장 탱크는 왜 가능하냐 이거죠. 토지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파요. 이렇게 터파기를 해. 이렇게 땅을 파서 여기다 뭐를 얹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또 기름을 넣어요. 뚜껑을 닫아.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땅을 메꾸는 거죠. 이렇게. 그 얘는 벽도 가지고 있고 토지와 견고하게 부착도 되어 있고 지붕도 갖고 있잖아. 가능하다 이거예요. 유리전 탱크는.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기 사항인 물건에 15개가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것에 12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여기 나와요. 제가 쓴 거에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이 13번에 뭐가 써 있어요? 부속 건물 가능하고요. 14번에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가능하고요. 집합 건물상의 구분 점포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13, 14, 15를 뺀 나머지는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 축사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까?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54페이지로 가서 등기사항인 뭐가 나와요? 등기사항인 권리가 나오더라. 여기서 이러한 부동산에 이러한 권리들이 이제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죠. 이런 물건에 권리가 있는데 권리에는 등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하고 무엇?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이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질권, 동산질권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소유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의물권. 용의물권에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지역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등 이러한 것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154페이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남아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물건 중에서도 소유권하고 용의물권인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 뿐이다. 근데 2번에 물건은 아니지만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서 질권 여기서 말하는 질권은 무슨 질권이에요? 동산질권이란 말이야. 근데 무엇은 가능하다? 저당권부 질권인 권리질권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질권이라든지 채권 담보권이라든지 임차권, 환매 특약 등이 있더라 이겁니다. 3번에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물건이지만 점유하는 사실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등은 실체법상 인정되는 부동산의 물건이지만 절차법에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임차권, 주위토지통행권, 아파트 분양 약관상의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 수중자가 제사를 부담하는 조건, 경락대금의 배당에 관한 특약, 근저당권 설정자가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약정은 그런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도 아니고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 표에 보시면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지기지권, 구분임차권,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다.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 시험에 가끔 가다가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이제 앞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주등기, 부기등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분류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와서는 등기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등기 대상의 물건과 등기 대상인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권리는 이 등기 대상의 권리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이것만 보셔도 돼요.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냐 정도만 먼저 구별하시고 얘네들은 앞으로 이쪽 부분은 안 보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옵니다. 얘는 왜 봐야 되느냐? 앞으로 안 나와요. 등기에서는. 오늘 하루만 나오면 앞으로 등기법이 끝날 때는 한 번 정도 언급은 하지만
또 이거를 구분할 일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그 다음에 등기 효력. 1장에서는 앞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기의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라든지 등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